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 신뢰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를 말하는 건 아니었다. 예. 예, 그렇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 2기가 출발했고 1기가 임기가 이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 파트너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였고 네. 그때 당시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죠. 특히 북한과의 어떤 핵 협상이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정부 특히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것은 뭐 비단 뭐 트럼프의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어떤 강요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오라든지 예. 또 외교 안보 특별 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라든지 볼튼. 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것이죠. 예, 특히 예. 존 볼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본인의 회고록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다. 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뭐 오지 마라 했는데 막 굳이 뭐 따라오려고 했다. 뭐 그런 어떤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당시에 하노이 노딜 협상의 결과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비핵화를 주장했던 김정은을 믿었었는데 그 예. 밑에 있던 예. 폼페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존 볼턴 안보 보좌관이 반대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회록을 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두 사람이 폼페이오하고 볼턴이 강력하게 또 비판을 또 하기도 했었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제가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트럼프 주니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친이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무능하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것도 이제 볼튼의 표현과 좀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새로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했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또 이런 시도를 했다. 이 부분이 좀 새롭네요. 맞습니다. 그 예. 부분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 뭐 그 취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과의 어떤 외교적 마찰, 특히 일본과의 어떤 뭐 그 군사적 어떤 협력을 할 수가 없다. 지소미아 파기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 또 거기에 대한 맞대응으로 일본의 부품 소재 수출을 통제하면서 예. 우리 그 국내에 어떤 부품 소재 관련된 기업 육성을 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취지로 그런 뭐 일본에 다시 지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강력한 어떤 그 반일 감정 또 그리고 좌파 진영에서는 뭐 껄핏하면 뭐 토착 외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하고 있던 관계 정진 회복을 위해서 트럼프에게 도와달라 이런 것을 이야기했다는 게 상당히 좀 어색하고 네, 좀 어색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전혀 드러난 바 없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그 일본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면 되지 왜 예. 나한테 이야기를 하나 그렇게 정말 좀 약간 의아함을 넘어서 좀 어처구니 없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트럼프가 거짓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겠죠. 근데 뭐 아직까지 밝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예. 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특히 트럼프 주니어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만약에 그런 말이 했다면 사실이란 전제하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진심보다는 네. 좀 뭐 하는 척했다 이런 어떤 걸 조금 외교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 노력했다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제스처가 아닐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면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도 일본과 했던 한국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우려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입장에서 사실은 한일 관계가 중요한 게 결국은
북중러에 이런 어떤 군사 어떤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교 협력이 결국은 한미일에서 결국은 한일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한일 관계가 삐끗삐끗거리면은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뭐 지소미아 파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일 관계가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았는데 그런 시점에서 문재인 당시의 대통령이 미국한테 그렇게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진심으로보다는 자기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외교적인 어떤 제스처가 아니었을까? 제스처. 예,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냐 그런 수준의 제스처 아니었을까 뭐 이런 제가 또 실험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시작부터 드리냐면은 이게 우리의 우방이자 또 세계 질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국가가 미국인데 그렇죠.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특히 이제 이번 탄핵 국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미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도 계속 저희가 또 챙겨봐야 하는 대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의 지금 대북 송금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미국 굉장히 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 우리 이동재 앵커와 몇 번 다뤘지만 이미 트럼프 정부, 트럼프 강요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공화당이나 주요 의회 관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렇죠. 특히 미국에서는 이런 어떤 대북 송금 관련돼서 유엔 제재의 어떤 명확한 위반이라고 해서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가 있다. 예.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화영 사진 옆에 이재명 사진을 딱 둔 맞아요, 것이라든지 맞아요. 예. 또 탄핵 세력의 배후에는 친중 세력이 있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당시의 내정자가 이야기했고 예. 또 지금 탄핵 세력은 한미 간의 이런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세력이라고 또 그 영킴 예. 삼선 하원 의원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현재 미국에서 특히 트럼프 정부가 우리 한국을 특히 지금 탄핵 세력들을 어떻게 보는지 좌파들을 어떻게 보는지 명확하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네.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동북아시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결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고 주한미군의 어떻게 보면 중국 특히 북한의 이런 어떤 정찰 내지는 대북 대중 억지력을 위해서 2016년도에 갖다 둔 어떤 사드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어떻게 문재인 정부 했는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또 환경 평가를 명분으로 질질 끌면서 끝까지 사드 배치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바뀌면서 정강석도처럼 환경 평가를 하고 네.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사례를 종합적으로 미국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음.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지금 한미 핵 공유 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안보 외교 면에서 그 전과는 몇 단계 뛰어넘는 어떤 지금 협력 단계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군함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법까지도 개정해서 군함을 해외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특히 한국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걸로 봐서는 미국이 지금 어떤 스탠스 즉 민주당의 좌파를 지지하느냐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느냐 이것은 뭐 말하지 않아도 이미 분명하게 지금 이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더 많은 분들 보실 수 있게 좋아요 지금 좀 한 번쯤 눌러주시면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께 방송에 노출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얘기 저희가 짧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따 이명웅 변호사님 오시면 또 헌재 출신 이명웅 변호사님 오시면 같이 더 얘기 나눠볼 건데요. 당초에 뭐 기각이냐 각하냐 이렇게 많이 점쳐졌었죠. 뭐 인용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었는데 기각 5, 각하 2, 인용 1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참 굉장히 나올 거는 다 나왔다. 나올 거 다 나왔다. 브라이어티하다. 예.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기각이 7대1로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다른데 결국은 기각 안에서도 탄핵 사유 5가지 중에 만약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이제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각한다는 네 분의 재판관도 있지만 또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위법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죠. 그다음에 각하 즉 의결 정족수가 이제 안 된다고 두 분이 했었고 유일하게 정계선 재판관만 이제 인용을 했는데 맞아요. 뭐 이걸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몇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확실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추측했던 즉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재판 심판에 대해서도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기각각하의 입장이 있다. 뭐 이렇게 저는 이제 확신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어떤 입장을 견지를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위헌 유법 아니다. 최소한 중대성이 없기 때문에 기각각하의 입장에 저는 설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또 두 번째는 두 번째. 아직까지도 헌재 내부에서 비상계엄과 그리고 내란 이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논쟁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구나 예.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련돼서도 이 부분 어느 정도는 터치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어느 정도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 터치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내란과 비상계엄 관련돼서 논쟁이 굉장히 심하게 있구나.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뤄보겠지만 야권 일부에서 이런 소리를 해요. 최근 이제 기각 퍼레이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9전 9패, 9대 빵. 예, 기각 퍼레이드 두르고 이거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 대통령은 이제 탄핵 인용을 선고할 거니까 싸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이동재 앵커도 잘 알지만 저도 지금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민주당의 패널들을 보면은 제가 두 가지 점을 느꼈는데 두 첫 가지. 번째는 예. 딱 그 본인들이 있던 정답 메모가 당에서 딱 내려오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99%의 패널들은 앵무새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보면은 2월 달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뭐 누가 보듯 불을 보듯이 지금 탄핵 이정이고 8대 0이다. 예, 예. 뭐 이거는 뭐 의논할 뭐 어떤 그런 필요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초에 결정될 거다. 그렇게 하다가 늦어도 3월 14일 날 결정될 거다 하다가 이제 자꾸 늦어지니까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탄핵 인용은 8대0이 맞는데 국민의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탄핵 인용문에 토시 하나라도 잘못됨이 없도록 고치고 있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 하나같이 말이 자꾸 털려지는 것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어요. 이게 아기도 혓바닥에 길면은 나중에 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타짜에서도. 네. 예.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이 패널들이라든지 외부에 나와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지도부라든지 자기들끼리 뭐 최고위원회 회의라든지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예. 또 완전히 걱정을 엄청나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김용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빨리 선고해라. 또 네. 박찬대는 마흔여기 임명해라. 그 신촌 앞에서 그 거구장에서 모여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아이 뭐 빨리 좀 어떻게 해봐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예, 그 이재명은 또 뭐라 하겠습니까? 마흔여기 임명하는 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최상목은 현행범이다.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정말 조폭 양아치 같은 그런 폭언을 일삼았는데 아니 8대 0 확실하면은 왜 그렇게 지도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패널들 이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또 지도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완전히 또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어떤 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짓말 프레이드를 계속해서 할 수는 없다. 정말 민주당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의원 총사퇴 제안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의원 총사퇴, 그러니까 조기 총선하자는 건데 이게 사실 국힘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기 대선하지 말고 조기 총선합시다 이런 거였는데 민주당이 이것도 조급함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제 그 천막 당사 있었던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 총사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이현주 의원이 한 그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많이 비판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저는 비공식적으로 그 전에 한 명 이야기 들은 건 몰라도 거의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22대 국회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다툼을 통해서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으니까 국회 우리 해산 제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것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라는 이런 어떤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네. 총 사퇴 그러니까 100명 이상 사퇴를 하면 헌법에서 규정한 200명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가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헌법재판소라든지 명확하게 규정되거나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파 진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사퇴를 통해서 국회 총 사퇴를 이끌어내야 된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선거를 해야 된다. 이 이면에는 결국은 지금 현재 22대 총선이 너무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립과 또 그리고 이게 싸우고 있고 또 부정선거를 통한 어떤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총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그동안 이제 좀 일부는 있었는데 네. 그것을 민주당이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압도적인 다수를 점거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한다는 것은 정말 의외일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은 근데 땡큐 아니에요? 이러면. 예. 어쨌든 뭐 그것은 예. 저는 뭐 그 개인 입장을 떠나서 국민들 입장에서 네. 많이 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뭐 강력하게 뭐 비판을 내부적으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자체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아니 고무적이죠. 당장 국힘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이 릴레이 지지에 나섰습니다. 지금 뭐 김민전 의원도 그렇고 몇몇 의원들 뭐 여러 가지 지지를 했는데 김민전 의원이 SNS에 이 의원의 총사퇴 재선거 발언 지지한다라는 글을 올렸고 뭐 이상규 위원장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아까 섬뜩했나 봐요. 약간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 나왔는데 보통 어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됐으면 오늘 기자들이 또 붙거든요. 천막에 또 붙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제 또 물어볼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재명 대표한테 총사퇴 합니까? 저 같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오늘 이제 새로운 기사가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오늘 정치 뉴스 한 개만 더 다뤄볼게요. 의원 폭행 시에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이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을 때리면은 일반인 때린 것보다 곱절로 이제 처벌을 받는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개정안 도입 취지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지난해 1월 이재명 의원이 부산 강서구 지역에서 시민에 의해 목에 양날 검이 찔리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권총 암살 위협 등에 시달리면서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의원 폭행 시에 가중 처벌하는 법안 이거 어떻습니까? 그 장경태 의원. 의원이 예. 발의를 했죠. 장경태 의원이 발의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참 엑스맨인 것 같아요. 엑스맨이다. 우리한테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예. 예를 들면 뭐 지난 2년 전인가요? 대통령 그 캄보디아 갔을 때 영부인께서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 정말 그 화나를 안고 있을 때 뭐 빈곤 포함다 맞아.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거짓으로 뭐 사실상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에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아부, 네. 아첨, 예. 아양 예. 이게 이제 도를 지금 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인가면 아부만 하더라도 며칠 전에 또 최민희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소름 끼치게 섹시하단가 뭐 했잖아요. 이재명과 이재용 회장이 이게 악수하는 것을 보고 예. 소름 끼치게 섹시하다. 그 형제 사이 아니냐. 야 어떻게 그런 어떤 언어의 마술사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물론 그 전부터 또 최민희 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을 또 성공한 전태리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해식 의원은 신의 사제다. 뭐 강민구 같은 사람은 또 민주당의 아버지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기령은 외모가 이재명이가 차은우보다 낫다. 네. 이런 식으로 아부를 떨고 박찬대 같은 경우는 뭐 코트를 뭐 판다든지 네. 또 최근에 나온 법안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결국은 뭐 탄핵이 뭐 이렇게 발의만 되더라도 의결만 국회 되더라도 그 정당은 위헌 정당으로 뭐 해산되고 그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배경이 보면 다 이재명이가 결국은 다음 만약에 뭐 대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저는 조기 대선이 벌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결국은 이재명 단독 후보를 가능하도록 단독 후보만 되도록 밑바탕을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번에 그 장경태의 이런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폭행 가중처벌 역시도 결국은 이재명 어떻게 보면 그런 사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어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신분제 사회입니까? 누구 폭행은 가중처벌되고 일반 국민들은 뭐 일반 처벌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마치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현대판 음서제라고 뭐 비판을 받았는데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민주당은 말로는 국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더 지금 신분 사회, 양반 사회, 옛날 어떤 귀족 사회 같은 그런 어떤 망상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가중처벌 이런 어떤 발상이야말로 근대 사법의 가장 중요한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던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념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뭐 물론 뭐 통과될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런 시도 자체, 발상 자체가 저는 근대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 국민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이런 이념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봅니다. 당 분위기가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국힘 같은 경우에는 아이 대통령 기각되면 단식 투쟁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법안까지 맞춤형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 제가 짧게 그래도 설명을 좀 한다면은 이 개정안이요. 그러니까 국회 회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 일체에 대한 방해 행지를 금지하도록 했고 또 국회의원을 폭행한 장소가 회의장 인근이 아니더라도 최대 7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폭력행위가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야. 그럼 국회 한번 때리면 한 10년 가까이 살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예. 참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조금 전에 앵커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은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김상욱 의원 예.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 민주당은 정말 지금 현재 완전히 그 이재명 독재당이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재명이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아양아부를 하고 그 관련된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과 근대 사법의 법 앞의 평등이라는 기본 이념을 개무시하는 이런 어떤 법안을 하고 있는지 민주당은 정말 앞에 더불어 민주당이 아닌 더불어 이재명당, 더불어 탄핵당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